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업 전문화를 돕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콜드콜 영업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탑5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영업 현장에서 많은 영업인들이 낯선 가망 고객과의 약속 잡기를 위해 콜드콜을 시도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은 많은 콜드콜 연습을 합니다. 자, 콜드콜 연습을 할 때 새로운 표현, 또 새로운 기법들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통화 시작 후 10초 안에 피해야 할 표현이라든지 가망 고객이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 표현들 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제가 약 1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었고요. 이 내용들을 저의 책 프로미스와 강의 현장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다 알려면 또 굉장히 헷갈리고 또 힘들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5가지 정도를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께 1위부터 5위까지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시면 매우 유익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만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저 부품 관련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땡땡땡 회사입니다. 네, 의외로요, 많은 영업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회사 이름으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자, 이럴 경우 낯선 가망 고객은요, 그 영업자를 프로로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영업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 속으로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야 라고 불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개인 영업과 달리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 본인의 이름을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름을 밝혀서 상대에게 책을 잡힐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흠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누락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 점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위는요, 나에 관한 간략한 소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저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 올리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러한 표현들이요, 낯선 가망 고객한테는 굉장히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가망 고객은 그 시점에서 해당 영업 대표나 회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와인 파이터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오로지 가망 고객은요, 자신의 관심사라든지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가치나 혜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드콜링을 할 경우에는요,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려는 멘트를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필요한 거는요, 그렇죠, 초기에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문구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3위는요, 바쁘고 죄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영업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쁘신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혹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언뜻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영업자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매력을 줄 수가 없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식의 접근보다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제안을 통해서 훨씬 당신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마인드와 이러한 식의 준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위는요, 시간 언급에 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령 10분만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겁니다. 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됐을 경우 가망 고객은요, 설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뭔데요?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와 같은 표현을 자동적으로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영업사원스러운, 즉 세일즈맨스러운 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망의 1위는요, 당혹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당혹스러운 질문만 안 하셔도 가망 고객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가 있고요. 약속 잡기 성사율을 대폭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당혹스러운 질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피해야 할 당혹스러운 질문 한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업자분들이 이 콜드콜을 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관련 자료를 보내주게 되고요.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A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경우 낯선 가망 고객은 크게 심리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설사 그 이메일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다라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렇죠. 그 영업 대표와 어떤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갖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약속 잡자라고 해올까봐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실제로 못 받았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메일을 받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직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봐야 할 이메일과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될 이메일들을 즉각 구분해낼 수 있는 탁월함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메일 자료 쓰레기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때 대화의 맥을 끊지 않고 당혹스러워하는 가망 고객을 안심시켜서 그 다음 대화로 연결시키는 어떤 멘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제가 지난주에 A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바쁘셔서 미처 확인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낯선 가망 고객과의 초기 통화 시에는요, 가급적이면 어떠한 질문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질문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들이 낯선 가망 고객과의 대화의 맥을 끊게 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가망 고객으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멘트를 계획했던 바대로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콜드콜 영업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탑5를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감,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